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한 작은 방. 이대로면 나는 물론이고 아이까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거야. 이대로 모든 걸 포기해야 하나? 미안해 아가야. 못난 엄마를 만나서. 이곳에는 다소 마른 체형의 젊은 미모의 여성이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을 짊어지고 삶을 포기할 것만 같았던 이 여성은 얼마 후 미국에 있는 한 식당에서 믿기 힘든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여성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헐리우드 여배우를 꿈꾸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입성한 아이델라라고 합니다. 제가 자란 곳에서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동네 어른들이 이쁘게 생겼다며 나중에 커서 배우를 해보라는 말을 종종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나는 커서 배우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전혀 알지 못했죠. 성인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헐리우드 배우가 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에 입성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배우를 꿈꾸다 보니 음식을 좀 가려서 먹는 편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이 즐겨 먹는 햄버거나 패스트푸드 같은 음식은 웬만하면 먹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그런 음식들을 먹지 않으면 뭘 먹고 사냐고요? 생각보다 먹을 거리는 다양하답니다. 저는 주로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즐겨 먹었습니다. 한국 음식 중에서도 기름지고 살이 찔만한 음식도 있었지만 주로 야채나 발효 음식을 먹었고 고기도 종종 먹었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먹은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맛이 기가 막혔거든요. 배우가 꿈인 저였기에 먹는 음식과 몸매 쪽으로는 확실하게 관리를 해주었죠. 그 덕분에 아직은 무명 생활이었지만 모델 일도 들어오고 지역 광고였지만 광고도 간헐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일들만으로도 이곳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이 당시에 저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못했던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17살 때부터 사귀었던 남자친구에 대한 존재였죠. 물론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아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로스앤젤레스에 오면서는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배우가 되려는 사람이다 보니 그런 사생활은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는 게 저에게 유리했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 때문에 그런 사달이 나버릴 줄은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모델 일을 마치고 관계자분들과 식사 자리를 가지던 때였습니다. 일하던 근처 레스토랑이었는데 메뉴는 샐러드와 스테이크가 곁들여진 음식이었죠. 평소에 육류는 가끔만 먹던 저였지만 그 먹음직스러운 고기의 자태에 저도 모르게 오늘은 고기가 당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음식들을 입에도 대보지 못한 채 레스토랑에서 도망치듯 뛰쳐나와야 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헛구역질이 나오며 도저히 그 음식을 먹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식사하던 관계자분들에게는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 레스토랑을 뛰쳐나온 것이었죠. 살짝 불안해진 저는 임신 테스트를 해보았고 아니나 다를까 테스트기에는 선명한 두 줄의 선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를 뵌다는 것은 누군가에겐 하늘에서 내린 선물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미혼에다가 한참 꿈을 위해 앞으로 달려나가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았죠. 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사실을 남자친구가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일까? 남자친구의 반응이 어떻든 결국 나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배라도 불러오면 지금 하는 일은 전부 접어야 하고 자칫하면 내 꿈을 포기해야 할지도 몰라. 그렇게 저에게는 괴롭기만 했던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말았죠. 아이를 낳기로 말이죠. 아이를 낳을 용기도 없었지만 그 아이를 지울 용기는 더더욱 생기지 않더군요. 아직 형태도 갖추어지지 않았을 아이였지만 뱃속에서 저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어요. 결국 저는 이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좋아해주거나 반겨주리라고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 상황을 같이 고민해주는 정도만 바랬죠. 저도 그랬듯 남자친구도 처음에는 얼굴에 티가 날 정도로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천천히 고민을 좀 해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냥 지금은 당황해서 그러는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남자친구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연락조차 되지 않았죠. 잠적을 해버린 겁니다. 그때 우리의 나이가 20대 초반이었고 너무 어린 나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였겠죠. 무섭고 두렵고 무언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
고통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저와 남자친구는 딱 그 정도까지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그 어려움과 고통을 감내하고 책임이라는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회피하려고만 하는 기겁한 행동을 한 사람들도 있는 법이죠. 몇 년을 좋아했던 제 남자친구는 후자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남자친구에게 버림받았다는 느낌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죠. 게다가 앞으로 배가 불러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난감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들이 모두 의상을 갈아입고 사진 촬영을 하는 일이었는데 그러다 보면 저의 임신 사실이 금방 판로 날 테니까요. 애초에 이런 상황을 만든 저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좀 더 조심했어야 했고 신중했어야 했죠. 물론 지금에서 그런 것을 후회해봐야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대책 없이 살다 보면 저는 물론이고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이 갈 것만 같았습니다. 하필이면 그 당시에 제가 모델 일과 광고 일을 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아 일자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던 시기라는 게 더더욱 저에게 좌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대로 조금만 더 성실하게 일하고 버티면 배우라는 꿈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지리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은 금방 흘러갔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자 저는 더 이상 그 일들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대비해서 최대한 절약하면서 돈을 저축해왔지만 더 이상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니 금세 잔고가 바닥이 났죠. 돈은 점점 말라갔고 배는 불러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음식을 굽는 것이 버릇처럼 되어버려서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먹어도 생활이 가능한 저였지만 지금은 혼자의 몸이 아니었기에 그렇게 하지 못했죠. 이런 상황이 되자 그동안 잊고 지내던 그놈 생각이 났습니다. 저에게 이 모든 책임을 줘버리고 혼자서 도망간 그 자식 말이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과 길을 걷다가 뒤로 자빠져서 고나 깨져버리라고 악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 상황이 달라지는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원망하면 할수록 저와 아이에게 더 안 좋은 영향만 가져다 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저 혼자였으면 어떻게 해서든 굶어서라도 버텨냈겠지만 아이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충분히 영양 공급을 해주어야 아이의 건강이 겨우 정상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생활고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뾰족한 수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모델과 광고 쪽으로만 일해 오다 보니 그 외의 다른 활동들은 완전히 바보 수준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이쪽 업계에 소문이라도 나는 날에는 저의 꿈마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예 이쪽 업계는 쳐다도 보지 못했죠. 그렇다고 배가 불러온 임산부가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제가 출산을 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돈을 모아놨어야 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계획했었고 실제로 그 액수까지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모델과 광고 일을 했던 일부 금액을 아직 받지 못해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 사정을 이야기하고 입금을 부탁해보기도 했지만 관계자 쪽에게서도 일부 광고비를 받지 못해서 난처한 상황이라고만 하더군요. 점점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끼니를 자꾸 거르다 보면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마저 감돌았죠. 참 그 와중에 저도 못난 어미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즐겨 먹던 한국 음식들이 생각나며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예전에는 자주 갔던 단골 식당인데 내 사정을 이야기하면 한 끼 정도는 외상으로 해주지 않을까? 아냐, 요즘 같은 세상에 어느 누가 그런 말을 믿고 괜히 갔다가 망신이나 당할 거야. 온갖 망상을 하면서 버텨보았지만 집에 있는 거라곤 통조림 몇 개와 생수뿐이었죠. 결국 저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한국 식당에 가서 말이라도 한번 꺼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한식당에 도착한 저는 사장님에게 저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외람되지만 한 끼만 외상으로 먹을 수 있겠냐고 여쭈었습니다. 사실 상황이다 보니 여기까지 염치 없이 오긴 했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겠다 싶었죠. 하지만 한국 식당 사장님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한동안 안 보인다 했더니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왜 진작에 찾아오지 않았나요? 임신했을 때는 무조건 잘 먹어야 하는데 몸이 야인 거 좀 봐. 어서 들어와요. 연신 안타까운 신음을 하시던 사장님은 저에게 어서 들어오라며 손짓했고 금방 음식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 3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 벌어진 일이라서 저는 제 눈앞에 음식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제 앞에 차려진 밥상은 제가 이곳에서 즐겨 먹던 제육볶음이었습니다. 양념, 고기와 야채가 어우러진 음식이었고 정말 맛있는 음식이었죠. 제가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처음 보는 음식도 있었습니다. 국물 요리였는데 미역으로 보이는 시커먼 것이 들어간 음식이었죠. 배가 고파서 당장이라도 몽땅 먹어 치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선뜻 수저에 손이 가질 않았습니다. 진짜 내가 이곳에서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고 이렇게 타인에게 폐를 끼치면서까지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느냐는 생각도 들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그러자 한 식당 사장님은 저에게 다가오더니 음식 식는다고 어서 먹으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정신없이 먹어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들을 먹다가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것이 음식인지 눈물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서럽게 울었죠. 식당 사장님에 대한 감사함과 그동안의 서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또 다른 무언가의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샘솟았습니다. 이런 저를 사장님은 쭉 지켜보시더니 제가 식사를 마치자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한 특별한 제안을 해주셨거든요. 아이델라 양, 아이를 출산하고 몸이 회복될 때까지는 우리 식당에 와서 식사하세요. 임신했을 때는 잘 먹어야 아이도 산모도 건강하다니까. 내 말 안 들으면 나중에 나이 들어 개고생합니다. 공짜는 아니니까 너무 좋아하지는 말고. 배우가 꿈이라며? 나중에 성공하면 꼭 음식값 받을 거야. 안 주면 방송국까지 찾아가서 받을 테니까. 떼어먹을 생각은 하지 말고.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식사 시간 되면 와서 밥 먹고 가요. 알겠지? 저는 그날부터 한 식당 사장님의 말씀대로 염치불고하고 식사 시간이 되면 찾아가서 식사했습니다. 분명히 이 은혜를 배로 갚으리라 다짐하면서 말이죠. 그 덕분에 저는 아이를 무사히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헐리우드 여배우가 되었냐고요? 안타깝게도 여배우가 되는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배우들을 눈앞에서 보고 접하는 스튜디오 사업을 시작하여 나름대로 성공했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회식이 있을 때마다 저의 은인이 계신 곳 한식당을 찾아갑니다. 그 사장님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말이죠. 아버지, 딸 왔어. 밥 줘요. 음식값은 2배로 청구하세요.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 여러분에게 닥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럼 분명히 길은 열릴 것이고 생각지도 못한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을 도와줄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특별하고 감동적인 소식을 전하는 월드맵튜브였습니다. 미국인 아이델라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